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는 플로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의 집은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의 정원에는 장미가 가득했습니다. 이 장미들은 플로리의 할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플로리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었고 그러한 그녀의 노력 덕분에 장미들은 더욱 찬란히 피어났습니다. 플로리가 가꾼 장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매력을 끌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플로리의 집을 찾았고 플로리는 그들에게 장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젊은이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의 장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는 단지 장미만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미가 품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장미는 사람들의 감정과 꿈을 모아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는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망과 기쁨을 듣고 그 감정들을 장미에 담아 피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마지막 여름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마을의 중심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플로리는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누어주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정원에 있는 장미들은 모두 피었고 아직 활짝 피어날 장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플로리는 할머니의 옛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전설적인 장미밭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 있었고 특히나 가장 오랫동안 피지 않았던 푸른 장미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미는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소원을 빌 때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플로리는 그 장미밭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야생의 숲을 지나 깊은 산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그녀의 발길을 막던 가시덤불도 높은 바위도 플로리의 앞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마침내 플로리는 전설적인 장미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미밭 안에는 수많은 장미들이 있었고 그중 한 송이의 푸른 장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플로리는 그 장미 앞에 다가가 자신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행복한 순간과 그들의 희망의 장미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플로리가 돌아온 그녀의 정원에는 다시 한번 수많은 장미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빛나는 푸른 장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미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감탄했고 플로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플로리의 장미 정원은 프랑스 전역에서 유명한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장미 정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플로리도 그때마다 장미가 주는 사랑과 소망의 힘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의 장미밭은 단순한 정원을 넘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곳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앙에는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을 꿈꾸는 소년으로 그의 꿈은 언젠가 신비로운 이야기에 나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마법의 숲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란 루이는 그 숲이 사람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숲에 대해 알지 못했고 많은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전설로 치부했습니다.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일찍이 집을 나선 루이는 시작된 여정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의 흔적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던 루이는 깊은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흔히 보던 나무들보다 훨씬 거대한 나무들이 서 있었고 이끼가 가득한 돌길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그는 작은 개울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투명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루이. 너는 이 숲의 방문자로구나.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니? 루이는 놀랐지만 다급하게 자신의 꿈과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기 마법의 숲에는 무한한 상상의 힘이 잠들어 있어. 그러나 그 힘을 너무 남용하면 위험할 수 있단다. 너에게 작은 시험이 있을 거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면 너의 진정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마치자 요정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루이는 주변의 경치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나타난 세 갈래 길을 발견했습니다. 각 길은 서로 다른 색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본 적 없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꽃길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루이는 초록색 꽃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던 물건들이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누군가 숲에서 돌아와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힘든 보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지나칠 때마다 루이는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들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길 끝에 다다르자 그는 마법의 호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호수의 물은 무지개색으로 빛났고 그 속에 잠재된 마법이 순간적으로 그에게 붕 떠오르듯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게 되었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상 이상의 세계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때 요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잘 왔어, 루이. 내가 해낸 것은 단순한 길을 찾는 것 이상이야. 상상은 때로는 우리를 속이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너는 자신의 방향을 항상 옳게 잡았어. 이제 너는 돌아가도 되고 더 많은 모험을 찾아 떠나도 돼. 루이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얻은 것들과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긴 채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루이는 마을에서 과거의 전설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며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마법의 숲이 존재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이제 루이의 내면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코모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코모는 마음씨가 고운 소녀였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엄격한 이모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이모는 항상 코모에게 가혹하게 굴었고 그녀에게 끝도 없는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코모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지내왔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왕자가 주최하는 화려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젊은 여성들은 이 무도회에 참석하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코모의 이모는 그녀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코모는 무도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호천사 황금빛 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코모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황금쥐는 코모에게 마음을 잃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무도회가 열리기 전날 밤 황금쥐는 코모에게 다가와 유리구두 한 쌍과 황금빛 드레스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을 입고 무도회에 가서 즐겨요. 하지만 밤 12시가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라고 쥐는 경고했습니다. 코모는 황금쥐의 말을 듣고 무도회에 갔습니다. 그녀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심지어 왕자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코모와 왕자는 밤새 춤을 추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기 시작하자 코모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왕자에게 자신이 신데렐라라고만 말하고 서둘러 무도회를 떠나던 중 서둘러 가는 바람에 유리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왕자는 그 유리 구두를 가지고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두의 주인을 찾아 자신의 왕비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리 구두는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자는 코모의 집에 도착했고 이모는 자신이 한 번 더 유리 구두를 맞춰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맞지 않았고 마침내 코모가 나타나서 유리 구두를 신었는데 그 순간 구두가 코모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그렇게 코모는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왕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모는 언제나 황금 쥐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코모의 이모도 결국 코모의 선행을 보고 변화하게 되었고 코모는 그녀와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모는 왕국에서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황금 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르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별자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밤마다 마을의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별들이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 힘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꿈은 별똥별을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르네는 늘 하던 대로 언덕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별똥별 하나가 빠르게 날아오더니 마치 르네의 앞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별똥별이 떨어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르네가 도착한 곳은 마을 근처의 작은 숲이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진 자리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작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을 만지자마자 르네는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며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별똥별의 신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르네가 별들에 대해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앞에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똥별의 신은 르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르네는 첫 번째로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은 르네의 소원을 들어주고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르네는 하늘의 별들의 비밀을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신은 르네에게 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네는 세 번째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고 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얻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여. 별똥별의 신은 미소 지으며 르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르네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고 여전히 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조언자가 되어 별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르네와 마법의 별똥별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프랑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항상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